안녕하세요, 현관납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전에 시작할 때 행렬이란 거는 수학에 있는 선형대 수학,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렬이란 거는 리니어 알지브라에 있는 어떤 그 대수학적인 대상이 하나 있는데 걔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행렬이란 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행렬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되게 신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행렬의 곱셈이란 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관련돼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별로 납득도 잘 안 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예시로 AX는 B라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표현할 때 여기에 행렬을 쓰고 이 벡터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고 얘를 찾아내는 방법이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두면은 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은 결국 이 A라는 녀석의 정체는 원래 어디서 나온 녀석이었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A라는 친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보면은 이 A라는 친구는 AX는 B라는 친구를 생각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만약에 AX가 B라는 식이 하나 있고 AY라는 식이 C라는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X 플러스 Y를 한 다음에 왼쪽에 A를 곱해 놓으나 따로따로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하는 짓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상수 아무거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곱하는 것이나 이렇게 쓰는 거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트릭스 A랑 그 다음에 벡터 X랑 이렇게 곱하는 과정이 벡터를 더해서 A를 곱해 놓으나 상수를 곱해서 A를 곱해 놓으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떨어지고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점을 말해줘요. 우리가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하면 리니어리티가 되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A라는 행렬을 X에다 곱하고 Y에다 곱하고 이런 작업을 마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X라는 친구는 Rn에 살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긴 벡터냐면은 Rm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매트릭스는 N자리를 받아서 M자리로 뱉어주는 M by N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필드는 R. 지금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는 작업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함수 F라고 말을 해요. F는 어떤 어떤 함수냐면은 Rn에 있는 벡터를 하나 뽑아서 Rm에 있는 원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어떤 규칙에 따르냐면은 X라는 벡터를 Rn에서 하나 뽑아내면은 그 결과물은 A 곱하기 X 라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 by 1에서 지금 A라는 거를 곱해 놓으면은 N by N에다가 N by 1에서 결과물은 N by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인 X 플러스 Y에다가 F를 적용시켜 놓은 거는 이 정의에 따르면은 A 곱하기 XY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행렬의 곱셈 이런 것 규칙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다시 얘를 함수 이렇게 쓰는 방법을 또 어떻게 쓰냐면은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숫자 K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덧셈이랑 벡터 에디션이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쪼개지죠? 이런 거를 선형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함수를 다룰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얻은 거잖아요.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그리고 fkx가 k 곱하기 fx 이 두 가지를 만족하니까 f는 선형성이다. F는 선형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행렬을 곱해놓는 작업 그런 친구들은 행렬의 곱셈 법칙을 잘 생각하면은 그렇게 만들어낸 모든 함수들은 다 선형성을 가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반대예요.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렇게 선형함수가 있고요. 선형함수를 리니어 알지브라에 있는 어떤 좋은 정리들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잘 약속을 하면은 걔를 행렬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태어난 게 아니고 선형함수가 원래 있었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행렬을 구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렬 곱셈은 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행렬이 A는 M by N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행렬 B가 만약에 n by k 매트릭스다. 그러면은 이 A랑 B 곱한 거는 결과물이 n by n에다가 n by k를 곱해놨으니까 얘는 결과물은 n by k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 행렬의 곱셈은 어디서 나온 거냐? 행렬의 곱셈은 무엇을 표현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는 어떤 Rn에서 Rm으로, 그러니까 n차원에서 m차원으로 보내주는 리니어 펑션, 선형함수 얘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제가 함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B는 어떤 거냐면은 Rk에서 Rn, k차원에서 n차원으로 보내주는 리니어 펑션이 원래 있는데, 그러면은 A, B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n by k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규칙을 잘 생각해보면은 마치 A는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고 B는 k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게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놨으면은 마치 A, B는 k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그런 물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A, B라는 A랑 B를 곱한 매트릭스는 실상은 어떤 거냐면은 F합성 G라는 펑션을 만들어낸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합성한 거거든요. G를 씌워놓은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F를 씌워놓은 거. 그래서 함수의 꼴은 어떠냐면은 RK에서 RM으로 갑니다. 보세요. 제가 함수니까 RK에 있는 원소를 뽑아서 G에 적용시키면은 그 결과물은 n차원에 있는 친구가 될 거고요. 그 n차원에 있는 친구를 다시 F에다 적용시키면 그 결과물은 m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A, B라는 A랑 B랑 곱한 매트릭스는 실제로는 뭐 A가 어떤 함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n차원에서 m차원으로 보내주는 그냥 리니어 펑션을 표현해 준 거고, B라는 게 잘 모르지만 k차원에서 n차원으로 보내주는 리니어 펑션 이런 걸 표현해 준 거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라는 매트릭스는 실제로는 그 A랑 B의 원래 있던 리니어 펑션을 합성해 놓은 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곱하기는 리니어 펑션의 합성을 표현해 준 거거든요. 행렬이 합성이라는 게 k차원에 있는 친구가 n차원으로 나오고 그 n차원에 있는 친구가 다시 m차원으로 나오고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되게 복잡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이 마치 그냥 원소 위치에 맞춰서 그냥 곱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뭐 원소를 행과 열을 위치를 맞춰서 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작업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 이유가 이 합성이라는 친구를 표현해주고 싶어서 일이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곱셈이 이렇게 복잡한 친구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을 어떤 리니어 펑션의 표현으로 생각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리니어 펑션이 하나 있는데 함수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잖아요. 여기 자리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V의 원소 하나 집어넣으면은 뭔가 딱 튀어나오는데, 얘는 다른 벡터 스페이스 W의 원소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 하나 집어넣어서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를 딱 받는 그런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은, 일단 F가 리니어라고 하면은 리니어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펑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결과물이 실수, 복소수 막 이런 거를 좀 쓰시는 거를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원소가 그냥 실수, 그냥 복소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라고 불러요. 선형 변환이라 부르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펑션이에요. 함수, 선형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떻냐, 원래 F에 V라는 원소를 집어넣어서 W라는 값이 나왔으면은 얘를 표현해주면은, 예를 들면 A라는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V를 곱해요. 그러면 W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봤던 AX는 B다 이런 연립일차 방정식을 세워놨던 것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학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선형 함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행렬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바이리니어 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소한 친구들을 별로 소개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특정한 개념을 배울 때 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바이리니어란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리니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선형함수, 선형성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이리니어 폼이란 게 뭐냐면은, 바이가 영어 어원으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니어는 여기 리니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리니어하다는 선형이라는 성질이 두 번 나타나는 친구를 바이리니어 폼이라 불러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전에 함수가 자리를 하나 딱 받았잖아요. 바이리니어 폼은 어떠냐면은, 함수는 함수인데 변수를 두 개 받아요. 자리가 두 개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얘는 어떤 함수 같은 친구여서 이 결과물은 벡터 스페이스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필드, 뭐 제가
제가 지금 필드를 R로만 쓰자면 R, R에 있는 원소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원소는 제가 편의상 두 개를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로 맞춰주자면은 이렇게 V 원소 하나 집어넣고 V 원소 집어넣어서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었더니 필드의 값이 하나 딱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를 말해요. 바이 리니어라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x 플러스 ay 하면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이렇게 덧셈이랑 곱셈이 쪼개져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걸 리니어라 불렀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v1 그다음에 a, v2 그다음에 얘는 좀 별로 안 궁금하니까 일단 w라 쓰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결과물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더하기 이렇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안에 더하기랑 스칼라 곱 이렇게 써놨으면은 일단 더하기를 쪼개놓고 그 다음에 안에 스칼라 곱이 밖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곱해줘도 값이 똑같아야 된다. 두 번째로 앞에를 그냥 가만히 두고 뒤에 것만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쳐볼게요. w1 더하기 a w2 그러면은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이렇게 뒤에 거에 대해서도 리니어 펑션이 돼야 돼요. 두 개로 덧셈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스칼라 곱이 밖으로 딱 튀어나오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해서도 리니어, 뒤에 대해서도 리니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이 리니어예요. 근데 얘는 생긴 꼴이 어떻냐면은 아까 전에 리니어 펑션을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벡터 앞에다가 리니어 펑션에 해당하는 행렬을 이렇게 곱해놔서 이런 식의 꼴로 간단하게 썼잖아요. AV는 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바이 리니어 폼은 어떻게 쓰냐면요. 대략 꼴이 이래요. 앞에 있는 친구도 Rn, 뒤에 있는 친구도 Rn이라고 치면은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이 바이 리니어 폼에 해당하는 행렬을 이렇게 써줘요. 근데 잘 안 곱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거에다가 트랜스포즈 붙여놔야 돼요. X 트랜스포즈 A, Y가 어떤 숫자 이렇게 딱 튀어나온 꼴이에요. 표현하기로 FXY가 C다 라는 말이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꼴이 언제 나왔냐면은 우리가 내적이란 걸 할 때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A1, A2, AN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B1, B2, BN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기죠. 우리가 이런 거 언제 봤었냐면은 내적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A1, AN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RN에 있다고 치면은 이 두 개의 내적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결과물이 이랬잖아요. A1, B1 곱해서 더하고 A2, B2 곱해서 더하고 다 곱해서 더해서 AN, BN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집어넣은 거는 두 개는 RN에 있는 벡터를 집어넣고 결과물은 필드에 있는 원소로 나오잖아요. 이걸 꼴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 F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이 자리에도 RN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스칼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를 집어넣으면은 정의할 때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B를 곱해놓는다. A 자리, B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딱 이렇게 이런 꼴이 나타날 거예요. 봐봐요. 지금 A 트랜스포즈 하면은 A1, A2, AN 전체에다 트랜스포즈 해놓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B 매트릭 B 벡터 이렇게 써주면은 IN 이거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얘랑 얘 곱하기 얘는 그냥 B가 나오잖아요. 트랜스포즈 B1, B2, BN 이렇게 될 거고요. 결과물은 A1, A2, AN, B1, B2 이렇게 생긴 거로 곱해놓은 거니까 힘과 열을 맞춰서 곱하면은 결과물은 딱 하나만 나오겠죠? 이렇게요. 1x1짜리 매트릭스 즉 스칼라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적을 할 때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와서 어떤 연산 작용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벡터로 튀어나오지 않고 숫자 하나로 딱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얘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좀 어려운 개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중에 행렬의 크기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행렬 A가 양정치 행렬이다. 영어로 하면 positive definition인데요. 또는 음정치 행렬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바이리니어의 개념을 접근을 하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쓰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집어넣어서 벡터 스페이스 원소로 뽑아주는 어떤 리니어한 선형인 함수가 있다.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면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벡터를 두 개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물을 숫자로 받는 그런 어떤 리니어 펑션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도 리니어 얘에 대해서도 리니어 둘 다에 대해서 리니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이리니어 폼이라는 게 있다. 그런 친구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벡터 붙이고 뒤에 벡터 붙이고 가운데에 그의 표현법인 행렬 하나 쓰고 그 결과물이 숫자로 튀어나오는 어떤 방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행렬을 좀 더 일반적인 대상에서 다룰 때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과목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연산을 생각한 다음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은 여러분들이 리니어 알지브라의 내용으로 배울 때 관점이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로만 보시면 좀 곤란하고 두 개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위쪽 쓸 거고요. 아주 가끔 아래쪽에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땐 제가 좀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저희가 다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로 표현하면 좋은 성질들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